한국은행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 동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8번째 동결이고요. 우리 기준금리 현재 연 0.5%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관심,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 논의가 과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와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시점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전망, 투자 전략까지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시장이 금리 동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금통위가 지금 당장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위축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곤 있는데 아직까지 수출과 투자, 민간 소비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뚜렷하게 경제가 회복세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경제는 좋아진 건 맞긴 하는데 지금은 좋아지는 지표 요건들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본인들 스스로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이거 펜트업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성장률도 큰 폭으로 상향할 조정 정도의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이게 꾸준하게 지속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테니 당연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기존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이어가면서 정말 제대로 경제가 회복되는지를 확인을 하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금리 동결을 하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는 현재 0.25에서 0.5%포인트 차이로 유지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부쩍 미국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테이퍼링 언급이 많아졌는데요. 이 테이퍼링은 점진적으로 양적 완화를,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여부가 코로나19의 출구 전략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께서 이와 관련한 전망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도 총재님은 미국이 금리 올리고 이런 게 우리나라랑 완벽하게 일치되는 거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셨지만 분명히 좀 중요한 그 이정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뷰는 일단 빠르면 8월 잭슨홀 심포지엄, 늦어도 이제 9월 FOMC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스케줄링 언급을 할 거고 이제 6개월 정도 있다가 실시할 수 있다 이 정도 언급을 할 거고 그러고 나면 사실 연준뿐만 아니라 ECB랑 영란은행, BOE도 올해 4분기에는 얘네들은 실제로 테이퍼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4분기의 전반적인 그 채권 시장의 테마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정책 정상화, 자산 시장의 정상화를 시도한다라는 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도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한국은행도 4분기 정도의 금리 인상 소수 의견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건 이제 내년도 대선이나 총재 교체 스케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 올해 그 단가 인상 효과가 가장 컸는데 단가 인상 효과의 가장 핵심이 사실은 유가잖아요. 근데 내년 되면 유가 기저효과 YY로는 거의 사라지니까 의외로 수출 역기저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서 당장 내년도 1분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제 인상은 내년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게 실행될 것이다라는 일각의 우려보다는 조금 더 연기가 될 것 같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결국엔 근데 이제 점진적 금리 인상은 나타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릴 때보다 올릴 때가 훨씬 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라는 건 많은 전문가분들이 언급을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가 빠를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무엇보다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의 이자 부담 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당국이 관련 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이 조언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장률 전망치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던 것처럼 경기도 점점 이렇게 정상화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출구 전략 내지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유동성 확장 국면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이제 정책 당국의 스탠스가 맞춰지고 있어서 아마도 우리나라가 먼저 큰 폭으로 아니면은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상까지는 또 한 단계 더 허들이 있잖아요. 테이퍼링 같은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면들을 확인하면서 금리 정책도 펴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스탠스를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러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투자 전략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던가요? 네, 채권 전문 애널리스트인 강승원 연구원께서 우선 선진국 국채에 대한 비중 축소를 추천을 하셨고요. 또 앞으로 글로벌 금리가 본격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원화 장기 국고채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선진국 국채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축소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가채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팔아야 된다. 미국 물가채 팁스나 한국 물가채 매도에 대한 의견을 먼저 좀 드리고 있고요. 다만 4분기 때 실제로 글로벌 금리가 뛸 때 한국 금리도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금리 뛸 때는 워낙 장기 국채는 매수 관점 접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전망과 이에 따른 전략들까지 짚어봤습니다. 금융부 양한나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